디톡스 방법을 소개해준 나규민 학생이었습니다. 8번째 순서는 김서진 학생이 체감, 물리적, 신체 노화와 본인의 내린 노화의 정의에 대해 강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늙는다는 것, 노화. 저는 오늘 노화에 대해 설명하게 된 김서진입니다. 지금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였을 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여러분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었나요? 아니면 천천히 흘렀었나요? 그리고 지금 다시 눈을 뜨고 여러분들의 현재 시간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천천히 흐르고 있나요? 그리고 이쪽에 계신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시간은 지금 빠르게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천천히 흐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느끼신 시간은 바로 체감 시간입니다. 시간의 종류에는 이 밖에도 일정한 시간만에 영향을 받는 물리적 시간, 그리고 체감 시간, 생체 시간이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시간, 궁극적으로 세 가지 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저는 체감 노화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체감 노화란 말 그대로 저희가 느끼는 노화를 뜻합니다. 체감 노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체감 시간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된다면 체감 노화는 상향지선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보자면 우리는 10대에서 60대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우리의 체감 시간 속도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감 시간 속도는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간 수축 효과에 존재합니다. 시간 수축 효과란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교수였던 폴 자네가 발표한 이론인데요. 이러한 시간 수축 효과에 따르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체감 시간이 점차 빨라지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 합니다. 이러한 시간 수축 효과의 원인은 도파민 분비인데요. 1912년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카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파민은 20살 때 가장 많이 분비되고 이후 10년이 지날 때마다 5에서 10%씩 도파민 분비가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의 생체 시계는 점차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려진 생체 시계는 우리의 체감 시간을 반대로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알렉시스 카레 교수는 도파민 분비를 통해 시간 수축 효과를 직접 증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체감 노화에서는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존재하는데요. 체감 노화는 뒤에 설명할 두 가지 노화와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가 직접 체감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체감 노화를 직접 늦출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끊임없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권준수 박사는 자신의 두뇌 리더 칼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마련한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체감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권준수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박 4일 여행을 갔다고 가정합시다.
3박 4일 여행에서 여러분이 느끼셨던 시간의 길이는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3박 4일의 시간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추구할 때 체감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체감 노화를 늦추시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구성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첫 번째 노화인 체감 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노화입니다. 물리적 노화란 앞서 설명한 체감 노화와 다르게 일정한 시간의 영향만을 받는 노화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일정한 시계의 흐름과 같이 물리적 노화는 일정한 시간의 흐름만을 받기 때문에 그 그래프의 모양 또한 이렇게 일직선 모양의 그래프만 뜨게 됩니다. 따라서 생체 노화와 다르게 체감 노화와 다르게 물리적 노화에서는 10대 때 여러분이 느끼셨던 1년의 길이는 60대 때 여러분이 느끼셨던 1년의 길이와 동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체 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노화, 다른 말로는 신체적 노화라고 불리는 생체 노화는 우리 몸의 노화를 뜻하는 것인데요. 생체 노화는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체감 노화와 비슷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런 생체 노화는 변곡점 이론에 따르는데요. 변곡점 이론은 스탠퍼드 대학 신경과학자였던 토니 와이즈 코레이 교수가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 교수는 실험을 직접 진행하기 전에 우리의 몸은 점진적인 노화를 거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예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상과 다르게 우리 몸은 3번의 급격한 노화를 거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단백질 수치에 따른 변곡점 모양의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살에서 40살 사이에 한 번, 60살 때 한 번, 그리고 80대 때 한 번, 우리는 이렇게 3번 급격한 노화를 통해 생체적 노화를 거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일반적인 3가지 노화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적 3가지 정의에 의존하여 저희는 노화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3가지 일반적인 노화의 정의 중 한 가지만을 골라 노화를 정의하는 것은 노화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정의되고 있는 노화의 한계를 보완하여 저만의 노화에 대한 정의를 새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운 저만의 노화의 정의는 체감 노화를 바탕으로 한 생체 노화였는데요. 제가 이 과정에서 물리적 노화를 배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적 노화는 일정한 시간의 영향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노화 모두 상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성을 고려하지 않는 물리적 노화는 노화의 정확한 정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는 노화의 정의에서 물리적 노화를 빠뜨리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이유로 시간의 상대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체감 노화를 기반으로 두었고, 그렇지만 체감 노화가 너무 중요시되어 노화의 정의가 모호해질 것을 우려하여 생체 노화 또한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체감 노화를 기반으로 한 생체 노화, 이것이 제가 내린 노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는 3가지 일반적인 노화와 거기에 곁들인 저의 노화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가지 일반적 노화의 정의는 체감 노화, 물리적 노화, 그리고 신체적 노화로 전부 각기 다른 양상을 띄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이번 발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의 노화의 기준을 삼고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마련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김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